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리기. 어르신 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지켜드리기.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생활 속 화상 예방하기. 이번에는 거실이나 방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 물건들을 꺼내두셨거나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실 것 같은데요. 거실이나 방에서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서 화상의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어머님께서 옷을 다리시려나 보네요. 다리미 손이 짧아 멀티탭을 꺼내 쓰시려나 봐요. 그런데 멀티탭에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어요. 저기에 꽂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경우 감전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이 망가져 전선이나 부품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꽂아둔 전기 제품의 전선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선 피복이 조금이라도 벗겨져 있는 제품은 안전을 위해 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꽂혀있는 멀티탭이 아주 복잡해 보이네요.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여러 개의 코드가 얽혀있어요. 멀티탭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멀티탭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다면 큰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만일에 대비해 멀티탭이나 전기 제품 주변에는 먼지나 이불, 옷 등이 쌓여있지 않도록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꽂아놓고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을 초과하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멀티탭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꽂혀 있지 않은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는 빼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옷을 아주 예쁘게 다리셨네요. 다 쓴 다림판과 다리미를 바로 정리하려 하시는데요. 이런, 어머님께서 다리미에 손을 대이셨네요. 다림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리미가 아직 뜨거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다리미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전후로 항상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 후에는 열이 식을 때까지 한쪽에 두었다가 충분히 식은 후에 천천히 정리합니다. 식히는 중에도 실수로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온종일 바쁘셨던 어머님께서 몸이 찌뿌둥하신지 마사지를 하시려고 하네요. 뜨끈한 마사지 기기에 몸을 맡기면 피로가 금방 풀리실 것 같네요. 그런데 너무 좋으셨는지 기기가 멈춘 후에도 다시 반복하여 작동시키시는데요. 결국 마사지 기기를 댄 곳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마사지 기기에 의해서도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서나 기기의 겉부분을 보시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명시해둔 1회 사용 권장 시간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높은 효과를 얻으시려고 권장 시간보다 많은 시간 동안 무리하게 사용하실 경우 화상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화상과 무관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도 몸을 씻거나 빨래, 청소를 할 때에도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럼 화장실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서 화상의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피곤하신 아버님이 반신욕을 통해 피로를 푸시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며 발을 빼셨네요. 너무 놀라 미끄러운 욕실에서 넘어질 뻔하셨어요. 목욕을 하기 전에는 혹시 모를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물의 온도가 뜨겁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욕을 끝낸 아버님께서 머리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찾고 계시네요. 아니, 그런데 헤어드라이어 주변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묻은 채 헤어드라이어를 작동시키면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주변에 물이 고여 있지는 않은지, 또 손에 물기가 묻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손과 기기에 물기가 남지 않게 완전히 닦고 마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데기의 경우 열이 다 식기 전에 만지셔서 화상을 입으시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락스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찌든 때를 깨끗하게 닦으시려는 듯합니다. 그런데 잠깐! 고무장갑 없이 맨손을 락스물에 넣으세요. 잠시 후 어머님의 손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저런, 락스로 인한 화학 화상을 입으신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서 빙초산, 양잿물, 락스 및 세정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껴야 합니다. 세정 등에 사용하는 물질들은 화학 성분이 강해 피부에 깊은 상처를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겉면에 쓰여진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화상사고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온열기기 사용이 잦아지는 겨울에는 화상사고를 당하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추운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장판, 난로 등과 같은 전열기기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전기장판이 필요한 계절이죠. 아버님께서 전기장판의 따뜻한 느낌이 좋으신지 이불도 없이 그 위에 바로 누워서 한참을 주무시다 일어나셨네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등이 따가우신가 봐요. 확인해보니 전기장판에 의해 등에 화상 상처가 생겼네요. 겨울에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몸을 녹이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이 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중에 사용할 경우 매트 위에 담요를 깔고 타이머를 30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온도는 1단계 혹은 낮음 등과 같은 저온으로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외출하셨다 집으로 들어오신 어머님. 밖이 많이 추우셨나 봐요. 몸을 녹이기 위해 바로 난로부터 트시네요. 난로 가까이 앉으셔서 손과 발을 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의 다리에 화상 상처가 생기고 말았네요. 난로를 너무 가까이서 쬐다가 피부가 상한 듯합니다. 방 안에서 난로나 히터 같은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춥다고 너무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난로 가까이에서 주무시다가 손이나 발 등이 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려나 보네요. 조격기에 발을 담그신 채로 한참 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격기에서 발을 꺼내고 보니 물에 잠겼던 피부가 마치 빨간색 양말을 신은 것처럼 색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열성 홍반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조격기나 좌욕기를 사용할 때 온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을 오래 지속할 경우 화상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 반드시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온도는 36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육통이 있으신 아버님께서는 집에서 자주 쑥뜸을 뜨시나 봐요. 오늘도 쑥뜸을 뜨고 계시네요. 그런데 쑥뜸을 사용하시는 중 피곤하신지 잠이 드셨네요. 저런, 잠에서 깨서 보니 쑥뜸을 놓은 자리에 화상 상처가 생겼습니다. 뜸이나 부항은 열을 이용한 기기인 만큼 화상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히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정용 부항이나 뜸을 사용하실 경우 도중에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찜질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사용할 수 있는 온찜질을 하시려나 봅니다. 찜질팩을 너무 오래 돌려 매우 뜨거운 것 같은데요. 그걸 그대로 맨살 위에 놓고 사용하시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찜질팩을 놓았던 곳에 피부가 빨갛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찜질팩이나 핫팩 등을 사용할 때에는 뜨거운 온기로 화상을 입으실 수 있으니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이나 천에 싸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과도하게 뜨거운 온도로 사용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사고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방에서, 거실이나 방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기억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일어나는 화재로 인한 화상사고, 야외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다 일어나는 화상사고, 뜨거운 찜질방에서 취침 중에 일어나는 화상사고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일어나 병원에 가기 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수로 화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상처 소독을 위해 소주를 바르시나요? 아니면 된장을 바르신 적 있으신가요? 소주, 된장을 비롯해 감자, 오이 등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할 경우 이미 생긴 화상 상처에 2차 감염으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으로 인해 피부에 생긴 물집을 터뜨리거나 화상 부위를 얼음으로 식히는 것도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이며 전문의의 처방 없이 연고를 바르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연고를 바를 경우 병원에서 모두 닦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상 상처가 생겼다면 제일 먼저 상처 부위를 흐르는 차가운 물에 15분에서 20분 이상 대고 충분히 열을 식혀야 합니다. 상처 부위가 옷이 닿는 위치에 있다면 옷은 벗지 말고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접촉 시간을 줄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도 제거해야 합니다. 금속의 장신구는 열을 머금고 있어 화상을 깊어지게 하고 화상 부위가 부풀어 오를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상처를 감싼 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화상 전문 병원을 찾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외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화상사고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